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한화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를 쪼개고 합치는 방식으로 방산 부분을 대통합하며 그룹 자체 리모델링에 나선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소식까지 나오면서 방산 분야의 육해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너지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화는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로서 약 6조 원가량의 레드백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호주에서 초대형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그룹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너 3세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달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을 전후해 그룹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화그룹이 방산 계열사 통합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통해 방산, 신환경 에너지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역량을 방위산업, 태양광에 결집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인데요. 한화그룹은 대규모 조직 개편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에너지, 방산, 항공우주 등 신사업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에 총 37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기존 한화솔루션 전략부분 대표이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분 대표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데요. 1983년생인 그는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입사한 뒤 고속 승진을 이어왔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룹 내 방산 계열사 3세를 통합하는 인수합병을 단행한 데 이어 태양광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솔루션 내 비태양광 사업 부분을 분할했습니다. 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가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하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방산과 정밀기계 부분을 맞교환했습니다. 세 회사로 나눠져 있던 방산 부분을 통합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런데 자체 방산 부분 통합으로는 부족했는지 최근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우조선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2조 원으로 한화가 대우조선을 2조 원에 인수하는 셈이 됩니다. 기존의 대우조선 방산 부분 인수 후보는 좁혀져 있었는데요. 과거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했거나 인수 의향을 내비쳤던 포스코, 한화효성 등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한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화그룹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은 방산입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주요 계열사들은 전방위적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앞서 14년 전인 2008년에도 6조 3천억 원을 들여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었지만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계약을 미루다 양측 이견으로 2009년 6월 18일 계약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리 매각설이 거론되면서 한화는 다시 유력한 인수 후보로 주목받았는데요. 대우조선은 크게 특수선과 상선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몸집이 큰 탓에 일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산에 속하는 특수선 부분은 국내 기업이 인수하고 상선 부분만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한화그룹에 통 매각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 결정하는 것을 두고 폴란드가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한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폴란드가 한화그룹에 준 선물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최근 무기체계의 대규모 해외 수주를 통해 입금됐고 입금될 선수금을 바탕으로 추가 자본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며 방산시장이 확대되고 에너지 전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부분과 LNG선 등과 시너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움직인 것 같다라며 특히 함정 운영체계에서 국내 최강인 한화시스템의 경우 내수를 넘어서는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의 해외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량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를 통해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라인업은 더 탄탄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되는 이번 인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로 빅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조선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그룹 주력인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인 위기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주요국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합 방산 생산 능력과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한화디펜스와 11월 합병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양 방산의 강자인 대우조선 인수로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동, 유럽, 아시아에서의 고객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의 무기체계는 물론 대우조선의 주력 방산 제품인 3000톤급 잠수함 및 전투함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우조선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확보한 미래방산 기술을 민간 상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CMS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사실상 100% 공급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의 해양 첨단 시스템 기술이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되면 자율 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 개발 역량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잠수함에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탑재한 한화디펜스의 기술을 향후 수요가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우조선의 조선 해양기술을 통해 글로벌 그린 에너지 메이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LNG 분야에서도 대우조선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최근 LNG선을 중심으로 한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신규 수요, 선박 발주 증가에 따른 도크 경쟁으로 조선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제2의 빅사이클 초입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모든 플랫폼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냉전형 방산 모멘텀이 커지면서 국내 무기들의 수출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화디펜스와 폴란드 정부는 K9, K10, K11 등 수출을 확정하고 K9 자주포 672문 등 전체적인 공급 물량과 기간 등을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6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선협상 대상자에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현금 실탄 확보와 더불어 방산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한화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화는 레드백에 이어 호주에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통한 호주 잠수함 수출인데요. 현재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해 9월 오커스를 체결하면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당시 협약에 따르면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높은 상황으로 전 세계 수요의 상당수가 미국에 몰려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망까지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조차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호주의 계획은 2040년까지 건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제로 언제 인도가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장 폴란드만 하더라도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5년 넘게 기다리다 포기하고 한국에 25조 원가량의 무기 주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현재 미국 방산의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에 따른 핵 확산 위협에 엄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도 호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핵잠 도입에 대해서 일부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또 노후 잠수함 교체로 인한 전력 공백으로 다른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거기에 한국의 잠수함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호주에서는 한국과 호주 국방 관계자의 만찬이 열리며 호주의 첨단 재래식 공격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요. 한국은 호주 측에 평균 1년에 잠수함 한 척을 공급하는 7년 플랜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핵잠 배치가 2040년보다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 잠수함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하는 호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전력 공백을 한국의 잠수함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화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주 육군 장갑차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방산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700톤급 AIP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를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도산 안창호함에 들어가는 SLBM은 한화 시스템이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더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도 호주군이 원하는 시점에 바로 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세 척을 문제없이 인도하는 등 다른 LNG 등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호주의 한국의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한때 군사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방산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했으며 이제 미국이 부족한 무기 공급 부분까지 한국이 이를 대체하며 서방 동맹들에게 공급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한화를 비롯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며 이제 공식적으로 방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만들고 차세대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